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만 보면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발표되는 지표들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국가통계에 따르면 9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는 전달에 50.1포인트보다 낮은 4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보다 수치가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이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하락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간당간당한 것이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며 경제가 본격 회복세를 보여야 할 이 시기에 이렇게 애매한 시그널 자체가 시장의 부담인 겁니다. 또 중국은 8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5%에 그쳐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7%를 기대했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와 너무 괴리가 큰 것이죠. 경기가 성장하기 위해 소비가 활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헝다그룹 등 중국 부동산 거품, 중국 전력난 문제 등 지금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자 도미노 효과로 인해 가장 떨고 있는 경제 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쁘니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이에 일단 중국 경제 성장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편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바로 중국의 전력난이 독일 산업 공급업체 가동을 멈추게 하는 등 독일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유럽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1년 10월 11일 독일은 알루미늄 생산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독일 경제 및 산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력난으로 일단 알루미늄 및 철강 등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 즉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이 독일의 알루미늄 생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유는 마그네슘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매체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유럽에서 알루미늄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중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도 있죠. 기사는 독일 연방정부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 일에 적극 관여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독일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완성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납품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멈추자 이제 납품업체로 문제가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원재료를 구매해 놓았던 납품업체들은 상당량의 주문 취소로 인해 재고 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판매가 스톱되면서 유동성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 및 유럽 제조업이 알루미늄 생산을 못해서 독일과 유럽의 자동차 및 기계설비 산업이 제조업 자체가 올스톱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는 현재 유럽 전체가 크리스마스 전 알루미늄 생산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마그네슘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매체는 전 세계의 마그네슘 생산의 87%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독일 및 유럽 경제가 멈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매체 RT는 유럽 국가 중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10월 14일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마그네슘 공급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독일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불행하게도 이 밸류체인은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 모든 알루미늄 생산 공장은 가동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렇게 디벨트지와 같은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마그네슘 공급 부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도 자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원을 두고 현재 이중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중국 정부가 전력 생산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당연 석탄 부족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전력난으로 필요한 원재재 생산이 어려워지자 중요한 자원이 수출되는 것을 현재 임시로 금지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수출 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독일 생산 라인은 크리스마스 전 멈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독일 산업이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매체는 이런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전력을 전략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여러 중국 내 지방 정부는 전력을 최대 전략하는 쪽으로 지금 선회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석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채굴 지역이 물에 잠긴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중국의 전력 생산 60%가 석탄 발전에서 나오고 있으며 마그네슘이 많이 생산되는 푸구현은 30개의 발전소에 전력 생산 50%에서 60%만 발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 현재 마그네슘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올해 초 톤당 2,000달러였던 마그네슘 가격은 현재 1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있어도 사올 수도 없는 가격까지 올라간 것이죠. 현재 독일 기업 250여 개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에는 6만 2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생산을 리드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마그네슘 교육의 4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마그네슘 생산 기술을 혁신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근 90%까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01년 비용 때문에 마지막 생산 기지를 문을 닫게 했으며 마그네슘 생산을 포기했다고 보도하고 있죠. 지난 30년 글로벌화를 견인해온 것은 중국의 등장이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시작되자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비용 요소를 제고해오며 효율성을 극대화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독일 등 유럽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생태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중국의 경제 문제가 곧 세계의 경제 문제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모두 이렇게 혁신을 쫓아 효율성을 추구해온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져온 결과인 겁니다. 결국 석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중국 화력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중국 전력난이 발생하자 알루미늄, 철강 산업 등 병목 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먼저 마그네슘 생산 또한 멈추게 되면서 독일 산업 및 유럽 제조업까지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밸류체인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단지 공급망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중국이 흔들리면 독일 경제가 아프다는 내용을 2021년 9월 1일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은 위에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여러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국은 성장 대신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여러 지표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이는 독일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런 모습은 독일 경제의 리스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중국은 2015년부터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국가였으나 현재는 해상운송 문제, 병목 현상, 그리고 중국 항구 폐쇄 문제 등 이미 많은 여러 사건들이 독일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사건들로 중국에서 먼저 수입해 크리스마스 기간 독일에서 재판매를 원했던 기업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으며 중국 생산품의 의존적인 몇몇의 산업 분야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수출도 문제지만 수입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이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완벽히 저지하기 위해 아주 까다롭게 코로나 전략을 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 금지, 락다운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코로나 초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국지적으로 일고 있는 코로나 발생에 엄격히 대처해왔다는 것이죠. 방송은 이 제로 코로나 전략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서비스 업종에 타격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과 물류산업 그리고 여행과 식당 등 요식업에 충격을 주었다고 자세히 보도하고 있죠. 특히 중국 닝보시 항구를 폐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방송은 예를 제시하고도 있죠. 이 항구는 중국 내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 없이 엄격한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도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판매는 작년 대비 8월 15%나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중국의 부동산 버블 위험과 전력난입니다. 특히 중국의 전력난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는 글로벌 시장의 공급과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더욱이 경제가 추락하면 자산 버블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 내 소비 시장을 더더욱 악화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중국의 전력난과 여러 일어나는 사건들이 직접적으로는 독일 등 유럽의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되어 2차적으로 독일 및 유럽과 중국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에도 올해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병목 현상과 무역량의 감소에서 오는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